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의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문제가 되는 재산, 상속재산 파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상속재산인지 아닌지가 문제되는 재산은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파트는 잘 보셔서 실수함이 없도록 잘 하셔야 됩니다. 생명보험금, 상속재산 파산 사건 실무에서 흔하게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 보험계약에서 피상속인이 피보험자가 되고 특정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이 경우 보험수익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그 상속인이 그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고유 권리이기 때문에. 두 번째,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를 단지 상속인으로만 표시한 경우,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는 그냥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마찬가지로 상속인들이 고유재산으로 보여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2번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제 이런 거는 뭐 거의 일반화돼서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3항, 계약자가 자기를 피보험자인 동시에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이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은 당연히 피보험자가 이제 사망했기 때문에 수익자로 지정했겠죠. 피보험자가. 그러니까 당연히 상속재산에 속하며 상속인에 의하여 상속된다. 그렇죠? 상속재산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한편 학설상으로는 이 경우 대법원판을 같이 보험금 청구권이 상속재산에 속하고 상속인이 이를 상속한다는 견해와 손해배상 청구과 마찬가지로 사자는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상법 733조 3항의 유추정령에 따라 상속인이 고유 권리에서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합니다. 각주 20일 보실까요? 윤진수 교수님의 친족상속법 강의도 있고, 요즘 주에 친족상속법도 나왔죠. 그걸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설에 의할 때 상속인이 고유 권리로서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는 견해에 의하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결론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다만 대법원 판결은 상속재산에 판례나 하여튼 상속재산에 속한다는 견해가 판례입니다. 4항, 생명보험 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법 제773조 3항은 보험수익자가 보험 존속 중에 사망한 때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때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이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아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고유재산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은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 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후단 소정이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이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을 추정되는 경우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에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해 가지는 보험금 지급 청구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고유재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자기를 피보험자인 동시에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상속인 납세 의무 승계 등 조세 문제와 관련해서 국세기준법 제24조 2항이면 상속으로 인한 납세 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편 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 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을 인하여 보험금을 받은 때에는 상속 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본다. 그러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은 생명 또는 손해보험금 범위 안에서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는 의무를 진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8조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혹은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을 때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세하고 약간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조세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확하게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도 제가 하는 사건 중에서 이런 비슷한 거를 자문했는데 이게 똑같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 고유재산이지만 세금과 관련해서는 과세의 대상이 된다. 그 점을 명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 유족급여 등 사망퇴직금의 경우에 1차적으로 각 기업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로기준법이 유족보상의 경우에는 수급권자인 유족이 반드시 상속인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예컨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되거든요.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유족보상의 경우에는 유족이 고유재산이죠. 또한 공무원의 퇴직수당이나 유족급여의 경우에도 그 수급권자인 유족이 반드시 상속인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수급권자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근로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는 그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속재산 아닙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도 노령연금 수급권자 등이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부유형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이 상속제도와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이므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한편 상증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경우에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재산을 볼 수 없는 것이지만 그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본래의 상속재산과 같은 담대력을 지니기 때문에 과세형평의 입장에서 상속재산으로 의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민법상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세법상 상속재산이라고 봐야 되는 거, 의제한 거죠.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하여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금의 보험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것,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의금은 어떤가? 상속인이 사망하면 조문객들이 상가에게 주는 부의금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 부의금은 상주에 대한 증여로서 상주는 이를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제사비용에 쓰게 된다는 견해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지는 부의금은 상호부주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래에 따른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의 기여를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것에 관하여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이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니 우리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그냥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항 상속재산의 자녀재산,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는 데는 채의 배당으로부터 제외된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는 장여재산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37조입니다. 민법상 한정승인 한 자는 한정승인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해 한정승인하였다는 사실과 2개월 이상이 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채권 또는 수중을 할 것을 신고한 것을 공고해야 됩니다. 그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하는 자는 상속재산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재생법 537조는 민법상의 한정승인제도와 균형을 맞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해서는 절차 보장이 반드시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민법상의 한정승인 절차에서 그러한 취급을 하는 것은 이유가 있지만 보다 엄격하고 심도 있는 절차인 상속재산 파산 절차에서 채무배당으로부터 제외된 상속채권자와 수유자를 특별하게 취급해야 할 이유를 찾아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산 절차에서는 채무배당에서 제척된 파산 채권자에게 자녀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건 자유재산으로서 이제 남는 거죠. 일반 파산적인 절차에서는. 근데 상속재산 파산하고 한정승인에서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좀 균형이 안 맞는다는 비판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상속재산 파산 마지막 시간으로 상속재산 파산이 문제되는 경우 주로 뭐냐면 이제 보험금, 생명보험금, 유족, 그 다음에 산재보험금, 유족부여, 뭐 공무원급여, 산재급여, 뭐 이런 게 다 문제가 되는데 원칙적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잘 살펴서 어떤 거는 상속재산이고 어떤 거는 주로 이제 고유재산입니다. 이 생명보험과 관련된 거는 피보험자가 자기를 수익자로 하고 자기가 죽은 경우에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그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보는 게 판례죠. 그 다음에 퇴직금, 유족급여도 마찬가지로 이제 각 취업규칙으로 유족이 받을 수 있으면 유족과 관련된 것은 대부분 상속재산이 아니고 유족 고유의 권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상 상속재산이라도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상으로는 상속재산으로 의제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의금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설이죠. 다음에는 상속인의 파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